지난 1월 25일 대한민국 KF-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. 바로 록히드 마틴의 F-16V 블록 70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데요. 이로 인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드리웠던 승자의 저주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불길한 주장까지 등장했는데요.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F-16이 그간 쌓아놓은 신뢰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다르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KF-21과 F-16V 블록 70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F-16이 4.5세대기인 F-16V 블록 70으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. F-16은 1978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어 50년 가까이 4,6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데요. 록히드 마틴은 F-16V가 이런 역사를 이어 2060년까지 활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.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4.5세대기에 시큰둥했던 미공군마저도 노후화되어가는 F-16을 대체하기 위한 미들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2020년 미국의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-16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4.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. 라고 언급했습니다. 미군의 본래 계획은 F-21을 하이급으로 F-35를 미들급으로 운용하는 것이었는데요.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F-35 운영 유지비의 생각을 바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겠지만 다른 전투 기능들을 상당수 탑재할 수 있는 4.5세대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올해 1월 록히드 마틴이 F-16V 블록 70 전투기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는 주목할 사항입니다. F-16V 블록 70은 기존의 F-16에 에이사 레이더,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 등을 추가하며 4.5세대기로 거듭났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에이사 레이더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/APG-83이 탑재되면서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. 일례로 AN/APG-83 레이더는 기존 AN/APG-66이나 AN/APG-68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고 원거리에서도 현저하게 뚜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. AN/APG-83으로 F-16V 블록 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F-16V 블록 70은 정밀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는데요. 상대 위협 범위 밖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계열 무장이 통합되면서 원거리 정밀유도 공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. 이외에 신형 전자전장비와 항전장비로의 교체, 조종석의 전면 디지털화 등 향상된 데이터 링크 체계 속에서 정보 교실량과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처럼 F-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운용국들은 F-16V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.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, 인도, 싱가포르 등이 F-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-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는 당연히 차기 4.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-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암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. 그도 그럴 게 KF-21과 F-16V 블록 70의 포지션은 상당 부분에서 유사한데요. 졸지에 KF-21은 처음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와 성능 경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. 물론 아직 예상치라 최소 수치로 잡았음에도 KF-21의 성능이 F-16V 블록 70에 절대 밀리는 건 아닙니다. KF-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, 적외선 추적 장치 IRST,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는데요. 이 중에서도 특히 에이사 레이더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립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미 지상 테스트 결과만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. 오죽하면 KF-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이적선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. 외형적인 재원을 봐도 KF-21과 F-16V는 상당히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.
일례로 KF-21은 동체 길이 16.9m, 폭 11.2m인 반면 F-16V는 총장 15m, 전폭 9.9m로 KF-21보다 조금 작습니다.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.9 이상이며 추력은 28,000에서 29,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. 차이가 있다면 역시 F-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. 이와 반대로 KF-21은 최신의 4.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-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. 1978년 초기형이 도입되어 45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해온 F-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 번 진행된 만큼 개량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. 즉 KF-21이 5세대, 5.5세대를 노리는 것과 달리 아무리 잘해도 4.5세대가 한계라는 건데요.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근소하지만 KF-21을 우위로 치고 있습니다. 당장 미공군부터가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전투기 혼합 배치를 연구하면서 4.5세대 전투기로 F-16V 블록 70의 구입을 배제했는데요. 브라운 미공군 참모총장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F-16V는 미공군이 원하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. 앞서 말한 개량 한계점이 F-16V의 결함이라는 건데요. 실제로 F-16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F-16V 또한 KF-21처럼 중형 미들급 이상의 전투기로의 변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F-16 계열의 좁은 작전 반경이 미공군이 F-16V에서 느끼는 부족함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. 날이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. 그런데 F-16V의 전투 반경 550km, 패리 범위 4200km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. 만약에라도 이탈리아나 괌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-16V로는 애초에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. 이런 측면에서는 KF-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. KF-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.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.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이처럼 KF-21은 4세대, 4.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-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역시 자신감일 것입니다.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는 무시할 수 없고 성능을 떠난 외부적 요인에서는 아쉽지만 F-16V가 앞서고 있는데요. 하지만 방산업계는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. 부디 우리 대한민국과 KF-21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마음으로 경쟁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꺼리튜브입니다.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.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.